실질소득 대충격이라. 서민들 비명 쏟아졌다.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가계소득 중에 말입니다. 명목소득, 내가 실제로 받는 실제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 지금 보십시오. 2024년 1분기가 마이너스 1.6%입니다. 가계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야,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또 나빠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2022년 2분기까지 6.9% 가계 실질소득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돈을 뿌려서 그래요. 정부가. 지난지원금 뿌리고요. 손실보상금 뿌렸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분기까지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실제로 말입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돈을 뿌리지 않는 선, 그게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고 나서 돈을 안 뿌렸거든요. 그때부터는 지금 실질소득이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2022년 3분기가 마이너스 2.7%였고요. 4분기도 마이너스 0.1%, 그리고 2023년 2분기가 마이너스 3.9%거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0.2%, 0.5% 성장을 하면서 가계 실질소득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24년 1분기가 마이너스 1.6%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경제에는요 대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충격이 되느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이 적어지면 뭔가 소비를 줄이잖아요. 아이들 학원을 줄일 수도 있고요. 생활비를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빚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질소득이 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1.6%가 줄어들면 여러분, 가게든 지금 마음대로 소비를 할까요? 이게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안 그래도 말입니다.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은 지금 냉골입니다. 냉골.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소득까지 줄어들면요, 이게 소비는 점점 얼어붙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소득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요소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이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자가 많거든요. 그런 이자를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소득까지 줄으니 소비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서민들 비명 터졌다 이렇게까지 제가 제목을 다룬 거예요. 지금까지도 쓸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 매왔거든요. 그런데 또 마이너스가 되면 돈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와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지금이요,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게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실질 사업소득은 늘어났습니다. 2022년 실질 사업소득이 4분기에 마이너스 5.1%였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2023년 1분기에는요. 와, 여러분 충격적이었어요. 마이너스 10.9%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내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 올 1분기 2024년 1월, 2월, 3월에는 장사가 좀 됐다는 뜻이에요. 5.7%까지 늘어났으니까요. 다행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여기 계시는 현장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 사실 좋아졌다는 이야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현장 경제가 무너져서 진짜 소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좋아졌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행복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 근로소득은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최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분기가 마이너스 5.7%잖아요. 2024년 1분기가 마이너스 3.9%입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1.9%였는데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3.9%. 이야, 저는 이게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소득이라는 게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 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뭐 중소기업을 다니든 중견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대기업을 다니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 실질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이너스 3.9%가. 그러면 돈 씀씀이가 여러분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아마도 말입니다. 가계의 실질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명절이 있잖아요. 구정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쉽게 말하면 보너스 안 줬다는 겁니다. 회사가 안 되니까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보너스 지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이고 중견기업이고 심지어 예, 소기업들까지도 설날에 보너스를 안 줬던가 아니면 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면 돈 씀씀이가 확실히 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덜 들어오면 내핍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사업소득이 늘어났지만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은 지금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조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쟁여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쟁여놓을 가능성이. 그렇게 되면 소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 비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야, 생각했던 것보다 난리죠. 물론 그렇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명목소득은 올라갔어요. 1.4%. 예상보단 덜 올라갔죠. 명목소득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당해연도 물가를 가지고 당해연도 월급을 계산한 걸 말하거든요. 실질소득은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간 것을 빼버리는 거고요. 지금 2024년 1월에 512만 2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말입니다. 예, 4분기 전분기 대비해 보면 1.4%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 동기에 보면 전년 동기는 2023년 1분기가 4.3%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1.4% 늘어났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예상보다는 찔끔찔끔이죠. 2020년 이때는 말입니다. 예, 1분기가 10.1%, 2분기가 12.7%. 이거는 돈 뿌려서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경기가 여전히 실질소득은 마이너스고요. 명목소득은
그래도 플러스지만 여전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근로소득은 줄어들고요. 사업소득은 늘었습니다. 늘은데 별로 늘지는 않았고요. 87만 5천 원이 근로소득은 329만 1천 원이고요. 그렇게 비하면 사업소득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재산소득은 이게 5만 7천 원이 돼서 50% 늘었는데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자가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배당이 더 많아지고 투자소득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소득은 늘어날 겁니다. 이전소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81만 8천 원. 재산소득보다 이전소득이 더 많아요. 이전소득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정부가 주든지 자식이 주든지 이전소득인데 81만 8천 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소득보다 더 많아지겠습니다. 이러다가 사업소득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퍼주기가 얼마나 심한지 여기서도 나타나죠. 그죠? 비경상소득은 줄었습니다. 8만 1천 원. 마이너스 28.2%까지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말입니다. 사업에서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다.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다. 그리고 정부의 퍼주기는 여전하다. 81만 8천 원이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이전 소득이 81만 8천 원이고요. 사업 소득이 87만 5천 원이 이게 진짜 충격이네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공짜 돈 받는 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업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87만 5천 원이고 이전 소득은 81만 8천 원.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게 늘어나도 많이 늘어나지도 못했고요. 근로소득은 지금 사실상 줄었고요. 여기에다가 실질임금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감안을 하면 서민들의 비명이 터졌다 이 말도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닙니다. 소득 5분위 비율로 보면 말입니다. 5분위라는 게 소득을 0%에서부터 100%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0%에서 20%까지가 1분입니다. 20% 갭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 80%에서 100%가 5분입니다. 부자란 뜻이죠. 그런데 버는 돈이 참 차이가 많이 나죠. 전체는 512만 2천 원인데 5분위 부자들은 1125만 8천 원을 벌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115만 7천 원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게 7.6% 늘었어요. 2분위 차상위 계층입니다. 270만 4천 원. 3분위 중산층입니다. 426만 9천 원. 그 다음에 4분위. 이게 준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621만 8천 원. 전체적으로 5분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졌고요. 1분위가 늘었고 2분위가 4.2%, 3분위 5.4%, 4분위 2.7%. 이렇게 늘어난 데는 아무래도 이전 소득이 사업 소득보다가 더 적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서 버는 것보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소득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 부자한테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 뭔가 계층사 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생선을 갖다 줄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갖다 주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최고로 좋은 거는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일자리를 주면 그 일자리가 결국은
소득을 늘려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빈부의 격차나 뭐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나 이전소득, 퍼주기에 대한 이야기나 그것보다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이것은 경제 전체로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미칠 수밖에 없고요. 소득이 줄면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소비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면 그에 따라서 저는 충격파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말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가 자꾸 언밸런스가 나죠. 그죠? 언밸런스가. 저는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예산을 조기 집행을 너무 많이 해서 성장률 착시가 온 거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여러분 지금 실질 가계소득까지 줄었는데 1분기 성장률 자체가 1.3%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뭐 장난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만 따나 통계 조작하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통계가 흐름이 일정하지 못하니까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뭔가 일정한 통계가 나와줘야지 불안한 감이 좀 적은데 이게 통계가 일정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진짜 모르거든요. 저는 2분기를 좀 가봐야지 알겠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저는 굉장히 커진다고 봅니다. 이게 불안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여러분 제가 경제가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실질 가계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자체가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생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생산을 줄인다. 저성장의 원인이거든요. 그 저성장이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저성장은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고요. 실질 소득이 줄으니까 그 저성장의 고리가 점점 길어질까 사실은 두렵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1.3%였지만 이게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결과처럼 보이거든요. 2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물경제 소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지표를 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